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입니다. 일주일 넘게 국내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매일 1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누적 확진자가 8,799명인데 이제 곧 새로운 통계가 발표됩니다. 이건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진 유럽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이탈리아에선 하루 동안 거의 8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유럽에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별 관심이 없는 모습입니다. 특히 젊은 층이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젊다고 천하무적은 아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홍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이탈리아 내 사망자가 하루에 793명이나 늘었습니다. 전날에 627명에 이어 하루 만에 사망자 증가 인원이 또 최고치를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수도 5,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53,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보다 6,500명가량 늘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6,000명대를 기록한 것도 처음입니다. 밀라노가 위치한 북부 롬바르디아의 환자 수만 25,500여 명, 이탈리아 전체의 47.6%에 이릅니다. 코로나19는 의료 환경이 열악한 남부 지역으로도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20% 안팎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이탈리아는 전국의 모든 공원을 폐쇄하고 야외에서 운동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프랑스 마르세유에 입항한 이탈리아 크루즈선에선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 배에는 1,40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승객과 승무원 36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지키지 않는 젊은 층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You're not invincible. This virus could put you in hospital for weeks or even kill you. 그는 코로나19로 노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지만 젊은 사람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미국도 확진자가 2만 명, 사망자는 270명을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백악관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뉴욕주가 심각합니다. 확진자의 절반 가까이가 이 지역에서 나오면서 미 당국이 뉴욕을 중대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서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수도 워싱턴 DC의 백악관도 결국 뚫렸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보좌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백악관에서 첫 감염자가 나온 겁니다. 펜스 부통령은 대통령은 물론 자신도 이 보좌관과 밀접하게 접촉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만일을 대비해 오늘 중 부인과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Given the unique position that I have as Vice President and as the leader of the White House Coronavirus Task Force, both I and my wife will be tested for the coronavirus later this afternoon. 존스 홉킨스대 집계 결과 현재까지 미국 내 확진자는 2만 2천여 명, 사망자는 270명을 넘겼습니다. 미 연방재난관리청은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은 뉴욕을 중대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미국 내 전체 환자의 절반 가까이 되는 뉴욕주의 의료 시스템 수용 능력은 이미 한계에 달한 상태입니다. 현장에선 의료 장비 부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훌륭하다고 지켜세웠습니다. And now we're making tens of millions of masks and other things. And I think it's unprecedented what we've done and what we're doing. 그러나 코로나19 대응팀 일원인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모든 미국인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위중한 환자를 위해 불필요한 검사는 자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이 환자 억제에서 질병 확산 지연으로의 전환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미 보건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북한이 밝혔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친서가 전달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오늘 새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김 제1부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에서 북미 관계를 추동하기 위한 자신의 구상을 설명하고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북한과 협조할 의향도 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친서를 받은 구체적인 날짜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 제1부부장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의사소통을 자주 하지 못해 자신의 생각을 알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며 앞으로 김 위원장과 긴밀히 연계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특별하고 굳건한 개인적 친분 관계를 보여주는 신뢰라며 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그러나 북미 관계와 발전은 양 정상 간의 개인적 친분으로 섣불리 평가하거나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앞서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을 돕기 위해 인도적 지원을 할 의사가 있음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표명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친서를 보내 방역 협조 의향을 밝힌 만큼 북미가 코로나19 대응을 고리로 다시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이효영입니다. 네, 지금 막 어제 하루 동안의 추가 확진자 수가 발표가 된 것 같은데요. 문화복지부 김용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발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다행스럽게 어제보다 좀 더 다시 줄었습니다. 네. 98분이 추가가 돼서 8,897명 확진자. 98명. 네네. 어제가 147명이었는데 그것보다 많이 줄어서 98명 추가된 8,897명의 확진자가 조금 전에 방역당국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네. 격리 해제는 297명, 300분 가까이 는 2,909명, 이제 3,000명이 다 돼갑니다. 이제 완치자는 많이 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 사망자는 이제 2분 더 추가되셔서 104분이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 누적 현황이고요. 네. 지역별로는 이제 대구 지역이 43분, 경기가 16명, 경북이 11명으로 확진자 수가 각각 집계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98분이 확진 판정을 추가로 받아서 이제까지 8,89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 방금 들어온 걸 전해드립니다. 네, 지역적으로 보면 역시 대구, 경북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나요? 네, 대구 경북과 이제 경기 지역 예. 일부 좀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은 크게 늘지 않았고요. 네, 없거나 늘지 않거나 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계속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역시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동안은 요양원, 그러니까 요양시설에 대한 점검은 좀 해야 된다라는 게 각계에 있었는데 네. 요양병원까지 갈 줄은 사실 예상을 좀 못했던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그쪽은 우리가 의료진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감염 관리가 철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좀 취약계층, 그러니까 노령, 고령이시면서 몸이 좀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모여 계신 곳에서는 이곳이 병원이든 요양원이든 상관없이 좀 집단 감염 사례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대구 지역은 요양병원, 요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를 계속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대구와 인접한 이제 경북 지역에서는 일부 이제 표본 조사만 하겠다는 거예요. 뭐 대구처럼 전수조사까지는 좀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네. 그 외 지역은 요양병원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관리, 실태 파악에 좀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수조사를 하는 곳은 현재까지는 대구 지역이고요. 이 지역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90% 가까운 전수조사의 결과가 지금 나올 예정이어서 조금 더 확산세는 늘 수가 있는데 예. 다행스럽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이 늘진 않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요양병원,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게 아무래도 그 감염에 취약한 네. 면역력이 약해진 노약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네네. 또 병에 걸리면 또 그분들은 치명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네. 특히 더 위험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요양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좀 중단해달라 이렇게 공고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요양시설뿐 아닌데요. 특히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4월 6일, 다음 달 6일에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예정대로라면 네. 그때까지 한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이런 고위험 감염이 우려되는 시설들,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시설, 요양원, 그리고 이제 집단시설 하면
우리 클럽이나 유흥시설 같은 곳들, 그다음에 실내 체육시설 같은 것들에서 운영을 잠정 좀 중단해달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라는 지침을 내리긴 했는데 사실 그 유흥시설 같은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가 사실 있나 좀 싶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집단으로 모여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집단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데 활동을 그때 이제 예방 조치를 뭐 마스크를 끼라든지 1, 2m 떨어지라든지 하는 걸 보면 이것을 지키라는 건데 사실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집단 활동을 하겠다는 건데 애초에 이제 불가피하지 않은 경우에 좀 모이시는 걸 좀 자제하는 것을 2주간 좀 권고를 드리고요. 예. 만약에 그래도 불구하고 좀 모여야 한다 싶으면 정부의 이런 방역 지침을 꼭 지키셔서 지금 확산세가 그나마 잡힐까 말까 하고 있는 잔불의 불씨를 좀 이렇게 꺼뜨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추가 확진자 현황을 보면 한 열흘 정도 계속 100명 안팎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고 네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역시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0시부터 또 시작된 지침이 있어요. 유럽에서 들어오는 모든 그 외국인, 내국인 할 것 없이 네. 검역 절차를 좀 강화했고 검사를 모두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한 5,900명 가까운 분들이 유럽에서 일주일 사이에 들어왔는데 네. 그 가운데 이제 40명 넘는 분들이 이제 각국에서 확진이 돼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0시부터 조치가 시작된 거는 입국 과정에서부터 이제 발열이나 기침이나 이런 유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그 공항 내에 있는 어떤 시설로 격리해서 검사를 실시하고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제 별도의 시설에 머무르게 하는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런 지역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 또 중규모도 있고요. 예. 이런 확산세와 더불어서 유럽에서 산발적으로 들어오는 것들. 예를 들면 남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확진자가 최근에 나왔어요. 남미에서 들어온 입국자 중에 첫 사례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공교롭게도 신천지 교인이어서 이것도 당국이 좀 파악 중이고요. 예. 해서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특별 검역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확진자들의 통계는 좀 확인이 됩니까? 일단은 뭐 우리가 그 어떤 전체적인 분포보다도 최근 일주일 사이를 만약에 단위를 좀 끊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검역 절차를 좀 상향시켜서 한 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만 봤을 때는 일주일 사이에 5,900분 정도가 들어오셨는데 그중에서 예. 40명 넘는 분들이 유럽 각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굉장히 지금 그 중요한 시점입니다. 국내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소규모 감염, 집단 감염들을 관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전 세계적인 유행,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 유입 사례도 지금 차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일요일입니다. 그 주말 예배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가 예배를 좀 당분간 좀 중단해달라 이렇게 공고를 했어요. 지금 예, 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어제도 저희 취재진이 한번 갔다 와서 보도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 이제 전국의 이제 교회 단체에서 많은 그 교인분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고 계시긴 하지만 또 그만큼의 교인분들은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모일 수 있다라는 또 얘기를 하시고 실제로 이제 서울이나 전국 여러 지역에서 교인분들이 소독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교회로 입장시키는 사례들이 꽤 있나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취재했을 때 예배가 끝난 뒤에 뭐 음식을 나눠 먹기를 한다든가 마스크를 벗고 이제 서로 대화한다든가 그러니까 감염병 예방 수칙이 좀 준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이고 있는 사례가 많거든요. 근데 교회 단체에서도 좀 권고를 하고 있어요. 온라인이나 TV를 통해서 예배를 좀 하자 원격으로. 예. 만약 그게 여의치 않은 어떤 그 격오 지역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전단지를 보내서 예배를 할 테니까 그렇게 돌리자고 하는데 사실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좀 많은 상황에서도 일부 이렇게 사례가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사실은 경기 성남에 있던 은혜강 교회라든지 이런 수도권 일부에 있던 교회들에서 확진자가 이제 집단으로 나온 사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모여서 어떤 종교 활동을 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조금 좀 텀을 두고 우리가 어떤 교인의 어떤 마음으로 목회자의 마음은 꼭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원격 아니면 전단을 통한 이런 예배를 통해서 좀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자는 그 권고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종교시설에서 강제로 모이면 어떤 일부 행정력을 발동하겠다라는 경고도 한 상황에서 오늘 좀 일요일 또 교인들 지금 이 시각부터 많이 모이고 계신데 좀 상황을 많이 좀 우려되는 부분 좀 있습니다. 네. 교회도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에 좀 동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입국자 방역 사례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좀 네네. 듣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새벽 0시부터 유럽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유럽발 감염자가 늘면서 검역을 크게 강화한 건데요. 특히 격리 의무를 위반하면 외국인도 예외 없이 처벌할 계획입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0시부터 이뤄지고 있는 유럽발 입국자의 진단검사 절차는 입국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있으면 곧바로 공항 내 격리시설로 옮겨져 검사를 받습니다. 증상이 없는 입국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 현재 7개소가 확보돼 있는데 이송하여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무르도록 조치합니다.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집이나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하고 생활비가 지원됩니다. 격리 의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관광 등으로 짧게 머무는 외국인에 대해선 보건소가 매일 전화로 증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최근 일주일 새 유럽에서 5,870명이 입국했는데 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국 당시 의심 증상을 보인 사람만 놓고 보면 확진 판정률이 5%나 됐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 상황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북미발 입국자 전수검사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전세기편으로 입국한 이란 교민 80명 중에선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성으로 판정된 1명은 지정의료기관인 성남의료원으로 이송 조치하였고 그 외 음성으로 진단받은 79명의 교민은 4월 3일까지 코이카 연수원에서 격리 생활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입국 당시 무증상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만큼 격리 생활 중인 교민들의 건강 상태도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네, 재난에 대비해 각 지자체가 쌓아두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재난관리기금인데요. 전국적으로 3조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을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에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정부가 확정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갑작스런 재난에 대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 전국적으로 3조 8천억 원에 이르는데 그동안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에는 쓸 수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상 재난 예방과 응급복구 등으로 용도가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 돈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에 한해 생계비 지원을 허용하는 특례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적재적소에 투입이 되고 활용이 되어서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사용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달 안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각 지자체의 기금 사용을 독려할 방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주 월요일 전국 지자체에 기금 사용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하도록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긴급 재난소득이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지는 각 지자체가 결정하게 됩니다. 기금하고 그다음에 다른 재원을 다 이제 모아서 지자체별로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이와 함께 고통 분담 차원에서 대통령 등 장차관 이상 공무원의 급여 30%를 넉 달 동안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재원은 국고로 반납되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데 쓸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현황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하루 새 98명이 늘었습니다. 모두 전체 누적 확진자는 8,897명입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창희 기자,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는 모두 98명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하루 만에 다시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43명, 경기가 16명, 경북이 11명, 서울이 10명 늘었습니다. 또 국내 입국 과정 중 검역소에서 확진 사례가 11건 추가로 나왔습니다. 코로나19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8,897명입니다. 사망자는 어제 2명 늘어나 104명이며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치명률은 1.17%로 나타났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사람은 297명 늘어 2,9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대구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 집단생활시설에서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윤창입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여전히 추가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류지영 기자, 우선 대구 경북 현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대구 경북 확진자는 오늘 0시를 기준으로 54명이 추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 43명, 경북 11명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의 절반 수준입니다. 요양병원에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북 경산의 서요양병원에서 지금까지 환자와 종사자 등 3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달성군 대실요양병원에서도 현재까지 62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시는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종사자 3만 3천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87% 정도 진행됐고 이 가운데 0.6%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오늘까지 전수조사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인데 결과가 나오는 내일까지는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시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나는 대로 감염병 관리에 취약한 정신병원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또 일반 시민에 대한 진단검사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는 대구 신천지 교회를 통해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위장교회 2곳의 교인 명단을 추가로 받아 교인 47명의 확진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는 2시간마다 특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휴일인 오늘 집회 행사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종교단체들이 예배나 종교 행사를 강행할 경우 경찰과 함께 해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류재인입니다. 네, 서울 지역도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는 등 수도권 확진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수민 기자, 최근 외국을 다녀온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서울 영등포구는 신길동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독일에서 체류하다 지난 1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외 접촉 관련 2차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청동구 옥수동에 사는 6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남성은 지난 17일 미국에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아들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헝가리 출장을 다녀온 4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도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와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콜센터 직원 2명인데요. 이들은 2주간 자가격리한 뒤 격리 해제 결정을 위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분당 재생병원 관련 확진자도 또 확인됐다면서요? 네, 분당 재생병원 간호사인 2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본관 8층의 81병동과 붙어있는 82병동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달 8일부터 자가격리를 하던 중 어제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분당 재생병원 관련 확진자는 지금까지 40명이 넘습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오늘 0시 기준으로 집계한 수도권 누적 확진자는 모두 701명입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324명, 경기가 337명, 인천이 40명입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전체 현황 그리고 대구 경북 수도권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김용준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계속 한 100명 안팎으로 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은 앞으로 계속 추이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집단 감염 사례 소규모, 중규모의 이런 집단 감염 사례들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 대유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특히 입국하는 과정에서 확진되는 사람들이 좀 늘고 있다. 네. 오늘 통계에도 보면 이제 검역 단계에서 확진자 수가 11분이 추가됐는데 어제와 비교했을 때 어제 6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조금씩 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검역 단계에 계신 분들은 어떤 지역의 분포, 확진자 분포와는 별개로 지금 집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지금 검역 단계에서
확진이 된 수가 11분인데 경북이 오늘 11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구 경북 지역으로 합했을 때 54분. 근데 이렇게 검역 단계에서 지금 늘고 있다는 거는 유럽에서 외국에서 특히 입국 과정에서 확산세가 좀 줄지 않고 있다 때문에 우리 방역당국에서 유행과 확산이 상당 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방역당국이 지금 보고 있고요. 때문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특히 요양원과 요양시설에서 그렇게 좀 하면서 고위험군 그리고 방역당국은 또 입국 과정에서 이런 확진세가 있기 때문에 공항에서부터 특별 입국 절차를 거쳐서 철저하게 검역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문자를 받았습니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보낸 문자입니다. 오늘부터 4월 5일까지 종교시설,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은 감염 예방을 위해 운영 중단 불가피한 경우도 방역당국의 준수사항 이행이 필요합니다라는 문자가 들어왔고 또 하나 4월 5일까지 모임이나 행사, 여행 등은 연기 또는 취소하고 생필품 구매나 병원 방문, 출퇴근 외에는 외출을 자제해달라. 유증상 시에는 출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4월 5일까지 보름간 이렇게 외출을 자제해달라 이런 권고인데 보름. 왜 보름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정부는? 지금 이제 우리가 개학을 추가로 연계한 것을 좀 주목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모이는 것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학생들이 이제 모이면 한 공간에 모이면 그 학생들이 가정에서 지역 사회로 또 이렇게 감염 경로가 확장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거리를 뒀거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렇게까지 사실 부모님들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에 특히 맞벌이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돌봄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지금 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런 시설돼서 지금 조치를 같이 안 해주면 좀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 보낸 것 중에서는 특히나 우리가 불가피한 경우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근하지 말아달라는 자제는 사업주가 좀 신경을 써서 이런 유증상자 사업주 고용주들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줄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한낮에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6도, 광주, 대구가 22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대기의 건조함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중부지방 곳곳과 호남 동부, 영남 지하벽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산불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까지 올라간 만큼 산불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이지만 제주도에선 흐린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낮 동안에 대부분 지역에서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충청과 강원 영서는 오전에, 제주는 낮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광주가 22도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98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8,897명이 됐습니다. 방역만으로는 전염병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와 이웃들을 위해서 잠시 서로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